네, 오늘은 수능을 위해서 수능 개념을 잡기 위한 원포인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능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꼭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셔야 될 개념을 위주로 수업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첫 번째 1번 문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1번 뭐냐면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지수로그 방정식. 문제를 잠깐 보시면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방정식을 좀 보면 좀 약간 키워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이 방정식을 이거 잠깐 쓸게요. 이렇게 문제만. 치환형인 지수 방정식이죠. 치환형인 지수 방정식. 일단 치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환을 하면 5의 x를 t로 치환하면, 그죠? 5의 x 거듭제곱을 t로 치환하면 이렇게 됩니다. t제곱 마이너스 5t가 되겠죠? 그죠? 저기 플러스 1제곱이 있으니까 더하기 k는 0이 돼요. 이렇게 치환을 하고 그냥 단순하게 판별식 b를 0보다 크다. 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니까 판별식 d를 0보다 크다. 또는 여기 보면 두 개의 양의 실근이라고 돼 있죠. 두 개의 양의 실근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두 근의 부호가 양수다. 이러면 요 문제는 틀리시게 되겠어요. 요렇게까지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 문제는 안 됩니다. 요번 제가 방정식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은 뭐냐면 변역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변역. 우리가 이제 이 방정식을 이제 5의 x 거듭 x제곱이라는 것을 t로 치환했을 때 과연 얘가 이 문제의 조건을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예. 그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의 이 내용을.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변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변역이라는 건 뭐냐면, 변역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치환을 하든가, 아니면 문자를 소거했을 때, 정역 부분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는 걸 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역도 변할 수 있고, 그죠? 많은 부분들이 재설정을 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 변역을 체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프죠. 가장 핵심은 그래프를 이용하셔서 이 변역에 대해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인 건 x죠, x. x가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 거죠. 잠깐 이쪽으로 와서. 네. 이 문제 조건에 보면 x가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 라는 조건의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x를 t로 치환을 했잖아요. 어떤 걸 t로 치환했냐면 5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살짝 제가 그려드리면 이쪽에 x축이 되고요. 이쪽이 t축이 되겠어요. 그리고 5의 x 거듭제곱이라는 건 지수 그래프죠. 그러니까 얘가 t는 5의 x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놨을 때 이런 거죠. x가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즉 내가 근을 알파, 베타라고 논다면, 그죠? 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논다면 x축상에서, 그죠? 그러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 t값의 근은 내가 프라임이라고 대응을 할게요. 프라임이라고. 참,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죠. 그죠? 1대1 대응 관계가 돼야지 x가 두 개의 근을 가질 때 t라는 것도 두 개의 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1대1 대응 관계인지도 꼭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x가 0보다 큰 쪽에서 두 근을 가지면, 자, 우리 여기 그래프에서 여기 좌표가 얼마죠, 여기? 자, 여기 좌표가 1이죠, 1. 그죠?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x가 두 개의 근을 가지면, 즉 x의 근을 알파, 베타로 잡았을 때 얘가 0보다 크면, 그러면 내가 t에서는 어떤 근을 가져야 되냐면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란 근이 뭐보다 커져야 된다? 그쵸? 1보다 커져야 되고, x가 두 개의 근을 가지려면 t도 몇 개의 근을 가져야 된다?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된다. 자, 이렇게 그래프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요거를 즉 변역이라고 합니다. 변역. 정역을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재설정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이 문제는 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좀 써드리면, 자, 5에 2x 그 다음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5에 x 더하기 1 더하기 k는 자, 0이라는 방정식을, 자, 이제 t에 관련된 방정식을 치환을 할 때, 자,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k는 0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자, 서로, 그죠? 다른 두 양실근. 자, 그럼 여기 t에서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지만,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뭐보다 커져야 된다? 그쵸? 1보다 커져야 된다. 그죠? 요 t에 관한 방정식으로 바꿀 때는, 자, 요렇게 체크를 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이 이제 1보다 큰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자, 우리가 이제 단순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뭐 중근, 근이 없다, 판별식만으로 끝나지만, 자, 이렇게 근에 대한 제한 조건들이 좀 많이 생기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프 이론인 거죠. 자, 이것도 그래프로 그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살짝 변형을 하세요. k는, 자, t제곱, 자, 나머지를 넘기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자, 5t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게, 자, 근에 대한 조건이 있으니까, 자, 실근이면 그래프 교점으로 해석을 할 거고요. 자, 그 그래프 교점의 t의 값이, 자, 1보다 큰 쪽에서만 교점이 생겨야 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제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미 다 알고 계시듯이 얘 그리시고, 자, 얘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그려볼게요.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5t인데, 자,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t로 묶어 빼면 t 빼기 5가 되겠죠? 자, 그럼 이쪽에다가 살짝 이제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 자, 위로 블록 그래프가 되고요. 자, 여기 t축이고요. 자, 교점이 이렇습니다. 여기 0이고 여기는 5. 자, 그러면 여기가 y축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t는 우리가 생겨야 되는 근은 다 뭐보다 커져야 된다. 그쵸? 1보다 커져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디를 찾냐면, 한 1이 이쯤이 될 텐데, 자, 1에서의 함수값을 찾을게요. 자, 1에서의 함수값을 찾으면 2를 대입하면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이신 것처럼 이제 대칭축, 즉 꼭지점 좌표를 좀 찾아야 되겠죠? 자, 꼭지점 좌표는 뭐 0하고 5의 중점을 이용해서, 자, 2분의 5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고요. 자, 여기는 자, 제가 미리 이제 계산을 하면, 자,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자, 2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이시죠? 그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근은 1보다 큰 근이니까, 그죠? 자, 그래프를
자, 1이면 안 되죠. 1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는 구멍이에요. 자, 그리고 자,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자, 여기서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y는 k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잖아요. 그죠? 교점을. 자, 그러면 두 개의 교점이 나와야 되고 1보다 커져야 되니까 그죠? 요렇게 그리시면 되죠. 자, 요게 누구냐? 얘가 y는 자, k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야 보시는 것처럼 여기 교점의 x 좌표, 즉 t의 좌표가 1보다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누구는 안 되냐? 자, 여기 꼭지점에 접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자, 이때는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때는 안 되고, 자, 따라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K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면 된다? 네. 자, 여기 있는, 그쵸? 4보다는 뭐 해야 되고? 네, 커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꼭지점 Y좌표인 4분의 얼마? 25보다는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여기서 묻는 건 정수 K잖아요. 정수 K의 개수. 자,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 K의 개수는 따라서 뭐하고 뭐밖에 없다? K는? 그쵸. 5하고, 자, 6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두 개가 되겠어요. 자, 요 문제는, 자, 거기 써 있는 것처럼, 그죠? 2012년 3월, 자,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자, 몇 점짜리냐면 3점짜리죠. 그죠? 하지만 3점짜리 치고는,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죠? 근에 대한 그 치환을 했을 때 그 변하는 과정을 전부 다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왜? 학생들은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생각하고 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시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좀 약간 섬세하게,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그죠? 네. 자,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셨죠? 그죠? 네. 자, 1번 문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문제도 좀 보시면, 자, 요것도 좀 많은, 네. 문제가 너무 작아요? 키울 거예요. 네. 네, 걱정 마세요. 키울 거니까. 네. 문제가 잘 안 보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 강의를 꼭 들으실 때는 문제를 다운받아서 꼭 문제를 읽고, 풀어보시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로그 방정식인데, 자, 이 방정식도 서로 다른 두 뭐를 갖기 위해서? 실근을 갖기 위해서요. 그죠? 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하는 주제처럼, 자, 무슨 형이냐면 치환형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치환형을 갖다 놨고요. 자, 근데, 자, 문제 너무 큰가요? 치환형이면서, 하지만 좀 약간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예, 좀 계산이 복잡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셔야 되는 핵심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누구를 치환할지부터 볼게요. 자, 우리 방금 배운 것처럼. 자, 로그 x를 치환하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래프를 살짝 그려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t축입니다. 자, 로그 x 그래프는 이렇죠. 자, 밑이 10이니까 그냥 증가형.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문제 보듯이 서로 다른 몇 개 실근? 자, 두 실근이죠.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마찬가지로 얘가 1대1 대응 관계죠. 그죠? 자, x 값이 두 개 생기면, x 값이 두 개 생기려면, 자, 여기 있는 t 값도 몇 개가 생겨야 된다? 그쵸? 두 개가 생겨야 되는 거죠? 자, 여기를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라고 놓는다면, 자, x가 두 개 생기기 위해서는 t 값도 몇 개가 생긴다? 자, 서로 다른 두 개가 생깁니다. 자, 근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x는 항상 양의 근만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를
로그를 t로 치환하는 순간 요 x 자리는 항상 양수값이 생기지만 요 t 값은 모든 실수죠. 즉 여기 t가 t를 그죠 y라고 생각하면 치역을 살펴보면 로그 그래프는 모든 실수로 뻗어가는 그래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그죠? 저 방정식에서 t라고 치환했을 때 그냥 모든 실수 범위가 되는 거죠. t는 자 모든 실수 범위에서 단 두 개의 실근만 가지면 t가 단 두 개의 실근만 가지면 x는 자동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로그 방정식에서 가끔 그죠? 치환을 했을 때 x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다. 자, x가 이렇게 진수 자리에 있으면 양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로그 그래프의 특징을 갖고 이제 문제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를 다시 쓸게요. 치환해서. 자, 이런 방정식이죠. t 플러스 로그 2 t 플러스 로그 4 자, 걔는 마이너스 로그 k의 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러면 된다는 얘기죠. t가 자, 파란색으로 쓸게요. t가 그냥 뭐만 가지면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그죠? t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그냥 누구는 그쵸? x는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게 되는 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단순하게 바라보면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냐면 2차 방정식이죠. 그럼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니까 뭐까지 가셔도 돼요? 그쵸? 판별식까지 가셔도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얘는 그냥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크다로 풀으시면 자, 해결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 판별식으로 푸는 것도 되게 좀 만만치가 않아요. 문제가. 판별식으로 하는 게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그러면 그냥 선생님은 자, 그래프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자, 문제 같이 잡아서 넘겨주세요. 자, 요 식을 좀 제가 변형을 할게요. 이렇게. 자, 좀 이항을 하겠습니다. 자, 로그 k의 통째로 제곱은 자, 마이너스가 붙고요. 자, t 플러스 로그 2가 되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자, 이렇게 할게요. t 플러스 2 로그 2 이렇게. 자, 로그 4는 2 로그 2라는 거 알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판별식 하지 말고 제가 그래프의 교점으로서 그냥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뇌가 좌변과 우변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 이제 그려 볼게요. 자, 우변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변을. 자, 그러면 어디로 볼록이냐면 위로 볼록이죠. 자, 위로 볼록이고 자, 요렇게 x 여기 t축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자, y축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절편은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로그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 로그 2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왜 위로 볼록인지 알죠? 그죠? 최고차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2차 함수 위로 볼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딱 누구를 찾으셔야 된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 꼭지점 위치를 꼭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의 중점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에 로그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얘를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 대입하면 여기 꼭지점이 뭐가 되냐면 꼭지점 여기 y좌표가 뭐가 되냐면 제가 미리 계산을 좀 해놨어요. 네, 미리.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집어넣으면, 계산을 해볼까요? 이거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고요. 자, 여기 또 대입하면 2분의 1, 로그 2가 나와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에 로그 2에
뭐가 나오냐면 제곱이 나옵니다. 자, 얘를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로그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루트 2의 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다 끝났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상수함수죠. 그죠? K니까. 자, 여기서는 T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T가 변수고, 여기 있는 이제 로그 K는 상수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상수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어떻게 그려지면 되죠? 이 밑으로 그려지면 되죠. 밑으로. 자, 그러니까 얘가, Y는, 로그 K에 뭐가 된다? 자,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따라서, 자, 이렇게 됩니다. 로그 K의 통째로 뭐는? 제곱은, 자, 그럼 뭐보다 작으면 돼요? 그쵸? 여기 꼭지점 Y좌표보다 작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로그 루트 2의 뭐? 제곱보다 작다. 자, 그러면 로그 K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되죠? 자, 우리 2차 부등식은 그냥, 알잖아요. 두근 사이 범위로 나오니까, 자, 제곱이니까, 자, 인수분해 하시면 뭐 합차로 되겠죠? 마이너스 로그 루트 2보단 크고, 그 다음 뭐보단 작다? 로그 루트 2보단 작다. 자, 따라서, 자, 요거 이제 부등식을 풀면, 자, 부동호의 방향 바뀌지 않고, 이거 하면, 자, 루트 2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 여기가 알파가 되고요. 그죠? 여기가 뭐가 된다? 베타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 이제 대입해서 그걸 계산하면,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따라서, 25가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요 문제 이해 가셨나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여기를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자, 여기를. 다시 한번 여기를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치환할 때 방정식 이론에서 좀 약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환을 할 때 문자가 변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된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이 그래프의 관계를 통해서 방정식을 다시 재해석하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좀 풀이를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가 되겠어요. 자, 요것도 좀 치환형입니다. 치환형이고, 자, 여기 써있듯이 요거는 이제 2012학년 평가원 기출 6월 모의고사가 되겠어요. 자, 이 문제도 많은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좀, 솔직히 얘기하면 좀 많이 쉽습니다. 문제가 쉬운데, 많은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죠. 네. 자, 왜냐?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고, 맞췄다 하더라도 제대로 개념을 알고 푸는 학생은 몇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치환형이에요. 자, 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치환을 하실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실근을 갖기 위한 양수 A의 최소값을 찾는 게 문제인데요. 자, 문제가 이렇죠. 4의 X,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 자, 더하기 A에, 자,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가 되겠어요. 더하기 7은 0입니다. 자, 그럼 누구를 치환해야 되죠? 그쵸. 자, 여기 있는, 자, 요 두 개의 형태를 통째로 치환해야 되죠. 자, 이렇게 치환하시면 안 됩니다.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큰일 납니다. 방정식이 많이 복잡해지죠. 그러면, 자, 여기 2의 x 거듭제곱하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거듭제곱을 된 요거를 통째로 그냥 치환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치환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4의 x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는, 자, 이거죠. t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에서 플러스 2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마저 치환하면 t제곱 플러스 2가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를 다시 쓸게요. 문제를. 자, 그럼 방정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t제곱 플러스 2에, 그죠?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AT 플러스 7은 0이 되고요. 자, 그러면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9.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지금 뭐냐면, 이제 치환을 하고 났어요. 그러니까 맞춘 학생이, 이렇게 맞춘 학생이 있는 거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실근을 갖기 위한이거든요. 근데 치환을 하고 났더니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 그쵸, 2차 방정식이죠. T에 관한 2차 방정식. 그리고 실근 조건이니까,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갖기 위해서 우리 실근 조건은 뭐죠?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그죠? 그러니까 치환을 하고서 바로 판별식을 쓴 학생들은 다 맞췄어요. 네, 판별식만으로 그냥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치환만 할 줄 알면. 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T로 치환했을 때, 실근 조건만으로 왜 이 문제가 풀리느냐가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상황인 거죠. 그죠?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막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치환한 걸 한번 뭘 그려봐야 된다. 그죠?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근에 대한 걸 재설정을 하셔야 정확한 풀이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걸 치환했었냐면, 이걸 치환했습니다. 2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자,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했죠. 자, 뭐, 그래프 이론 강의를 들으시면, 자, 이거 그리는 거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자, 처음 보시는 친구를 위해서, 자, 요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려 드릴게요. 자, 요 그래프를 그려야 이 방정식이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분 쓰지 마세요. 미분 쓰는 순간 문제 그래프 그리는 거 좀 많이 어렵습니다. 네? 이과생들은 당연히 미분을 써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 요런 생각도 괜찮죠? 자, 봐봐요. 자, 얘를 그리기 위해서 잠깐 식을 좀 살짝 바꿉니다. 이렇게. 더하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로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먼저 그려요. 자, 얘가 누구냐면 얘가 2의 x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요 마이너스, 그죠?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이제 감소형이기 때문에 이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감소형을 x축으로 대칭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가 되겠어요. 지금 내가 이제 얘하고 얘를 이제 뭐 할 거냐면 더 할 거예요. 예? 자, 여기 좌표가 1이고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그래프를 이제 더해서 그릴 건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원점에서 두 그래프를 더한다는 얘기는 두 개의 함수값을 더한다는 얘기인데 1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t라는 그래프를 그릴 때 원점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얘가 x축에 가까워지죠. 무한대로 가면. x가 무한대로 가면 x축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얘랑 얘를 더했을 때 이 그래프에 따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얘랑 얘를 더해보면 얘가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를 따라간다는 얘기고, 즉 얘가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쭉 따라간다고, 그냥 이렇게. 마치 얘가 점근선처럼. 점근선이 뭔지 알죠?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니까. 자,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가면 얘가 0을 향해 가니까 얘에 따라가는 거죠. 두 개를 더해봤자. 그러면 이쪽으로 따라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누구냐? 얘가 바로 t는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이건 거죠.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자, 모든 실수로 뻗어가는 1대1 대응 그래프잖아요. 그죠? x하고 t의 관계. 요게 x축이 이게 t축인데 1대1 대응 관계니까 당연히 우리가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 뭐 예를 들어서 x 값을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그러면 t도 몇 개? 그쵸,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t라는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그죠? t라는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단순 실근 조건만 그냥 쓰시면 죄송해요.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고 그냥 실근 조건이죠. 그죠? 실근 조건이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x가 실근을 갖기 위해서 x가 뭘 갖기 위해서?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t도 그냥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죠. 왜? 1대1 대응 관계니까. 그죠? 1대1 대응 관계니까. 그러니까 t값 하나에 x값 하나. 그죠? t가 뭐 양수면 x도 양수. t가 음수면 x도 음수. 그냥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x 방정식에서 t에 관한 방정식으로 바뀌었을 때 x가 실근 조건이면 t도 무슨 조건이다? 실근 조건으로 바뀐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그죠? 자,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판별식만 쓰면 되니까 자, 판별식을 쓸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마이너스 36이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a제곱은 36보다 크거나 같고, 자, 여기서 이제 최소 양수 a 값이라고 했으니까 최소 양수 a 값은 당연히 얼마다? 그쵸, 6이 되겠죠. 제곱해서 36이 되니까. 자, 그거를 m이라고 놨을 때, 자, 정답이 36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나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평가원이 이제 낸 거는 좀 난이도가 있긴 하죠. 그죠? 난이도는 있지만 평가원이 여러분들한테 좀 배려를 해준 건 아닐까요? 이런 1대1 대응 관계를 주어졌다는 얘기는. 그죠? 1대1 대응 관계가 주어졌으니까 너희 그래프 못 그려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실근이니까 실근 조건 쓰면 풀릴 거야 라는 좀 약간 배려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좀 상위권 애들도 많이 좀 틀렸습니다. 이유는 정확한 해석을 하길 원하는 게 이제 상위권 애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요지는 좀 그래프로서 다시 재해석을 하셔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좀 제가 그러면 확장되게 자, 기출 문제는 아니지만 무슨 문제는 아니지만 네, 기출 문제는 아니지만 한 두 문제 정도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마저 이제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치환을 했을 때 방정식에 대한 이론은 거의 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프로젝트는 필요 없으니까 자, 요거는 좀 끄고요. 자, 잠깐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런 방정식이 있다고 칠게요. 0에서 2파이. 자, 구간 0에서 2파이까지 이제 돼 있고, 자,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자, 플러스 5배의 사인 x. 자, 그 다음 플러스 4는 0. 자, 요 방정식에 대해서, 자, 이거는 이제 실근의 개수인데요. 이 방정식 실근의 개수. 자, 우리 삼각함수 문제예요. 네, 삼각함수 문제인데 이것도 당연히 치환형입니다. 자, 치환을 하고 난 다음에 함부로 해석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이 문제는. 자, 어쨌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풀어드릴게요. 자, 이 문제를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코사인 제곱 x는 1 사인 제곱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대입을 할게요. 자,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배의 사인 제곱 x가 되고요. 자, 그 다음 5배의 사인 x가 되고 플러스 4는 0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2배의 사인 제곱 x 플러스 5배의 사인 x 그 다음 플러스 2는 0이 되겠죠?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사인에 대한 2차니까 사인을 뭘로? 그죠? t로 치환할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방정식이 이렇게 됩니다. t제곱. 그 다음, 2t제곱. 자, 플러스, 그 다음 5t. 플러스 2는 0이 돼요. 자, 얘를 인수분해를 좀 하겠습니다. 2, 1. 그 다음, 1, 2. 이렇게 되겠죠? 네. 제가
좀 잠깐 맞게 풀었나 확인 좀 하고 있어요. 맞게 풀었죠? 예, 맞게 전개했죠? 다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네, 맞게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둘 다 뭐가 되냐면, 둘 다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방정식을 다시 이제 인수분해하면 2t 플러스 2라고, 그 다음 t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얘는 0이 돼서, 자, t는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자, 또는 t가 얼마냐? 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고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근 개수를 파악을 하실 때 t 값은 두 개잖아요. 그죠? t 값은 두 개지만 x 값은 몇 개지에 대해서는 자, 그래프를 좀 그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 문제를 제가 해드린 이유는 자, 우리가 여태 봤었던 문제는 자, 치환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 1대1 대응만 그려줬어요, 제가. 1대1 대응이 뭔지 알죠, 그죠?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든가 아니면 감소하는 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1대1 대응.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x가 근이 하나면 t도 근이 하나. x가 두 개면 t도 두 개. 이렇게 되는 형식의 관계가 이제 1대1 대응 관계고, 지금 제가 이제 그리고자 하는 것은 1대1 관계의 치환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t하고 이제 요거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x축이고요. 자, 여기가 t축인데, 자, 우리 사인은 최대 최소가 있잖아. 그죠? 1하고 얼마? 그쵸. 마이너스 2 최대 최소 같고, 자, 그 다음 한 주기 그래프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죠. 여기가 2파이고, 그죠? 자, 저게 x값 구간이 0에서 2파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이제 t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t가 자 마이너스 2일 때 과연 이 t하고 x하고 요 관계 그죠? t가 얘잖아요. sin x라고 했을 때 교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해석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t가 마이너스 2면 교점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얘는 실근이 생기지 않아요. 실근이 생기지 않죠. 왜? 지금 이 그래프 범위에서 벗어나니까. 그럼 누구만 그려주시면 되냐? 마이너스 2분의 1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교점이 몇 개 생기니까? 두 개 생기니까 x는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죠?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을 때 치환을 했더니 t가 두 개 실근 갖네? 그러면 그래 답이 두 개 실근이네? 답은 똑같지만 이렇게 푸는 학생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방정식의 이론에서 좀 약간 그죠? 섬세하게 물어버리면 틀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실근 두 개는 맞지만 t가 마이너스 2에서는 실근이 절대 생기지 않고 자, 요 식에서만 그죠? x 값이 몇 개 생긴다? 두 개 생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런 관계로서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 이것도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이제 드리는 문제인데 아까 3번 문제를 하면서 요 문제도 한 번 더 우리가 좀 고찰을 할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자, 하나 더 해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칠게요. 4의 x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 자, 그 다음 마이너스 6배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자, 더하기 얼마? 11. 자, 요 방정식도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그러면 이제 치환형인데 자, 누구를 치환해줘? 당연히 얘를 치환해야 되는 거죠. 자, t는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자, 실근 개수를 논하는 문제니까 당연히 얘 그래프 제가 그리겠죠? 그죠? 자, 이 그래프 그리는데 자, 이 그래프도 자, 제가 좀 간단히 그려 드릴게요. 자, 얘 그립니다. 2x 이렇게 2의 x. 자, 그 다음 얘도 그립니다. 자, 쟤는 이제 감소형이고 y축 대칭형이 되겠죠. 그죠? 자, 두 함수를 실제로 더할 거예요. 자, 두 함수를 실제로 더하면 여기 좌표가 1이잖아요. 그죠? 1 더하기 1이 되니까 어딜 지난다? 그쵸? 2가 되겠죠. 이렇게. 원점에서 2를 지나고요. 그죠? 자,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 함수를 더하는데 얘가 0을 향해 가죠.
그러니까 0을 향해 간다는 얘기는 얘를 따라가고 얘가 점근선 모양, 점근선이 되니까 이렇게 쭉 따라가. 근데 위로 그려야죠. 그죠? 여기가 양수니까 얘보단 크게. 자,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 자, 여기가 점근선이니까 그래프 얘를 따라갈 거고 얘보다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1대1 대응 관계는 아니죠. 그죠? 1대1 대응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요 방정식도 꼭 그래프를 그려주신 다음에 이제 근에 대한 이론을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자, 치환은 얘니까, 자, 우리 요 바로 할게요. 자, 옆에다가, 그러면 4의 x 더하기 4의 뭐는? 마이너스 x는 뭐가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요거는 이제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옆으로 바로, 자, 치환 한식을 좀 쓸게요. 자,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6t에 플러스 얼마? 11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몇 t? 6t 플러스 뭐가 되냐? 9가 되죠. 자, 바로 풀면 t 빼기 3의 뭐는? 제곱은 0이 되겠죠. 자, 따라서 t는 얼마다? 자, 3이 됩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이 t가, 자, t의 방정식에서는 무슨 근이죠? 중근이죠. 자, 중근이지만, 자, 요 그래프 상에서 이제 t가 3이니까 3이 여기쯤일 거잖아요. 자, 그래서 t가 3인 건 여쯤에 오니까, 자, 지금 보듯이, 그래프 교점 몇 개 생긴다? 2개가 생기겠죠. 자, 그럼 얘는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실근의 개수는 그쵸, 2개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자, 근데 만약에 t가 2라고 나왔다. t가 뭐라고 나왔다? 그쵸, 2라고 나왔다. 그럼 2라고 나왔으면 요 노란색하고 교점만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원점으로. 자, 그럴 때는 한 개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t가 1이 나왔다. 그 t가 1이 나왔으면, t가 1이 나왔으면 이 노란색 그래프보다 밑에 있으니까 이건 실근이 안 생기는 거죠. 그죠? 실근이.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실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오늘 지수로그 방정식의 이제 수능에서 마지막 여러분들의 근에 대한 이론을 좀 설명드렸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점근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근선에 대해서. 자, 오늘은 지수로그 방정식, 자, 심화 이론이었습니다. 수능에, 네, 지금까지 들으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